번아웃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Z세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번아웃 세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일에 열중하다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극도의 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포부가 크고 매사에 의욕적으로 전력을 다해 임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MZ세대는 번아웃에 더욱 취약한 세대입니다. 높은 성과에 대한 압박감, SNS에 대한 비교,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이 MZ세대의 번아웃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MZ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번아웃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멘토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사람을 좀 논하려면은 이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MZ를 나누고 X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베이비부모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대, 2대, 3대를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구촌의 예언가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지구촌에 엄청난 전부 다 대운이 들어섰다 그래요. 그럼 대운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운은 지금 국제사회도 전부 다 예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운이 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부 다 금이 들어있고 엄청나게 물질이 많은 세상, 엄청나게 전부 다 돈이 많은 세상. 미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면 중국이 아니면 이태리가 엄청나게 전부 다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이 지구촌 전체에 다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언가들이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몰라요. 어떠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와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만이 MZ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활동하는지를 아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성장할 때 두 분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지구촌은 뭐냐면 한 그루의 전부 다 고목나무를 아주 이쁘게 전부 다 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이게 지구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자연이 전부 다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그루의 고목나무가 성장할 때 제1차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공룡 대멸망 들어보셨죠? 이 지구촌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전부 다 공룡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동식물이 전부 다 성장하고 미생물 하나도요. 엄청난 사이즈 커가지고 코끼리도 좀 맘모스 전부 다 저리 가랄 정도예요. 그러면 나르는 새는 전부 다 어떠냐면 새 한 마리가 지금 웬만한 타조보다도 한 30배는 컸었어요. 새 한 마리가. 그러면 나무도 엄청나고 공룡도 엄청난 사이즈고 저 바퀴벌레 벼룩 한 마리도 엄청난 사이즈로 전부 다 운행할 때가 있었는데 자연이 전부 다 이걸 실험적으로 활동을 다 시켜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험을 해봤던 거야.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실험을 거쳤냐면은 이 동식물들이 전부 다 성장하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이고 이 지구촌에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들이 내 인생을 살러 와야 되는데 그 신들이 적합한 그 육체의 사이즈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될까? 세포는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되지? 창자는, 장기는 어떤 식으로 배열되지만이 이 우주하고 전부 다 교감을 할 수 있고 이 신들이 이 육신을 갖다 바르게 써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까? 자연이 엄청나게 전부 다 실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이즈가 전부 다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근데 자연이 딱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행동이 둔화되고 인간의 육신도 너무 둔화돼가지고 너무 거인으로 만들어놨더만 말 한마디에서 상대들 전달하는데 한참 걸리고 저 토끼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이 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 성금 드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이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좀 더 정리를 다 시켜야 되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 공룡 대멸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요 엄청난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저 우주의 간섭을 절대로 안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 지구촌 전부 다 스스로 다 보호하게끔 되어 있거든. 왜? 원자 에너지, 또 전자 에너지, 그 안에 열이 발생되면요. 이게 삼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이 자기장 때문에 이 지구는 전부 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빗장을 딱 풀어가지고 오픈을 시킬 때가 딱 있었는데 그때가 공룡 대멸망할 때예요. 우주에서 엄청난 전부 다 돌멩이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것도 요 집채바람 돌멩이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어디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자기장이 풀린 거예요. 그럼 자기장은 누가 풀어놨을까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데, 누구도 전부 다 간섭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이 빗장을 살짝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석 하나가 저 어디 지구촌에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정확한 데를 때렸는데 이 지구촌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이즈 큰 거는 힘이 약한 거는요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룡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다 멸종이 다 돼버렸어요. 맘모스고 뭐가 전부 다 멸종이 다 됐죠. 근데 뭐만 살아남냐면요 나름대로 질량 좀 있고 근거가 있는 동식물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게 살아남았어. 거기 있다가 지구촌이 불바다가 한참 시간 지날 때까지 얘들은 꼼짝 다 나와 있었죠. 밑에 있으면 뭐냐면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내가 버텨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장시킨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불바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소실이 되고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이때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미생물들과 전부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올 때는요 사이즈는 작아. 크면 안 된다는 걸 얘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이즈 큰 게 아니고 그 풀떼기 하나도 조그맣게 자라고 미생물 하나도 좀 더 조그맣게 자라고 그 다음 옛날에 뭐 새들도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때 그 종자의 새들이 있었는데 씨앗이 있었는데 이 새가 뭐냐면 크지 않게끔 잘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주 밀도와 질량을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딱 성장을 다 시킨 거예요. 이게 누가 작업을 했느냐? 정확하게 신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빼버리면요, 이 지구촌 자체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MG고, 뭐 디탈이고, X고, 뭐 베이브모고 이해를 못 해. 그럼 1차 정리해가지고 모든 동식물이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을 갖다 아버지가 만들어야 할 때 이제는 사이즈를 다 달리하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170m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소리도 빠르고 손도 엄청나게 빠르고 발도 빠르고 또 토끼를 잡아먹는데 아주 신속하게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하고 의사소통하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6,600까지 만들어가지고 안에 세포도 몇 개 들어간다. 다 정확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인간의 육신에다가 영혼신이 하나가 탁 들어와 보니까 정확하게 차삭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 이때 6,006개 마음의 입자도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대우주하고 전부 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 환경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신이 전부 다 신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려보낼 때는요, 저 대우주하고 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가 없으면요, 절대 운행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리전능해도 맨날 저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려고 하면요, 다른 일을 못 해. 그래서 이 대우주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우주는 전부 다 3대 7의 법칙밖에 없어요. 다른 법칙은 우리가 전부 다 진화해서 성장 발전해서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이 3대 7의 법칙 말고는 없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 근데 이 안에다가 뭔가 스스로 운행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인간의 육신하고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비물질 에너지, 물질과 비물질이 만나면서 새로운 비물질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6,00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뭘 넣냐면 네가 앞으로 갈 사주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집에서 어떤 번지에서 어떤 줄을 가지고 전부 다 연결될 것인지 전부 다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바코드이기 때문에 신들의 바코드예요. 영신 자체도 전부 다 바코드가 다 있는데 사주 자체가 바코드니까 자연은 전부 다 3대 7의 법칙에 스스로 전부 다 운행이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동으로 다 운행이 된다. 이게 바로 진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진화를 다 한 거야. 그럼 진화를 할 때는 뭐냐면 수십억 년
25만 년이 아니고 250만 년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30%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던 거죠. 이 지구는. 근데 진화가 다 끝났어요. 진화가 다 끝났으면 이제 성장할 때가 정확히 오는데 성장은 3대 7의 법칙 해가지고 진화 30% 했고 70% 성장한 데는 70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진화 수십억 년 하는 동안에 엄청난 환경이 전부 다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 또 너무 잘난 사람, 또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또 내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전부 다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자랑하는 민족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이런 사람이 엄청난 전부 다 DNA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성장할 때 이 몸통을 장착해야 되는데 이 몸통을 장착할 때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이런 우수한 DNA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구촌을 다 이끌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힘도 못 써. 그러면 이건 자연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진화기가 다 끝났을 때는 뭔가가 또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정리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또 진화가 다 끝났을 때 이 시대의 대운이 들어서야 돼요. 그럼 이 시대의 대운이 바로 뭐냐면 엄청난 뭐 선물을 가져오느냐 그게 아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밑에서 전부 다 성장 발전할 때 유대인한테 엄청난 걸 지금 많이 보고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전부 다 성장을 다 했었던 거죠. 히틀러가 다 성장했어요. 히틀러가 다 성장해서 활동할 때가 되니까 딱 뭐가 일어나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싸그리 전부 다 죽였던 거죠. 그러면 역사는 전부 다 뭐라냐면 이 히틀러를 갖다가 엄청나게 나쁜 놈 때려 죽이려고 말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풀어버리면요. 히틀러는 엄청난 전부 다 특출한 사람이에요. 자연의 일꾼 중에 일꾼이야. 왜? 누군가는 이 일을 하러 와야 되거든요. 인구도 정리해야 되니까 사회 인프라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쟁 속에서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히틀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1,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인류의 30억 인구, 대한민국에 전부 다 3천만 인구를 이제 나눴고 인류에 또 뭐냐면 홍인간들을 세상에 이제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류가 30억이에요. 대한민국이 3천만이야. 근데 3천만 인구가 뭐 하냐면 이제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애를 낳는데 어떤 애를 낳냐면은 이제 2차, 3차적으로 큰 대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멘토가 지금 세대를 뭐라 하냐면 대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마지막 시대를 30% 살아가는데 이때 대운을 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